한미 간의 그 사드 비용 논란이 가속되고 있는데요. 아마 대선에서 사드 배치 반대를 해온 문재인 후보 등에게 유리한 논란일 거다 이렇게 보고 이 논란을 지속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리한 게 아니라요. 이 논란의 핵심은 문 후보를 겨냥을 해서 미국이 사전에 그런 포석을 해가고 있는 것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논란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문재인 후보 측은 이 논란을 최소화하는 것이 자신에게 좋을 거라는 걸 아직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이쯤 말을 하면 알아먹어야지요. 자, 오늘 정부가 트럼프 인수위원회에서 작년에 12월 달에 이제 트럼프 인수위에서 문서를 보내서 김관진 실장이나 한민구 장관한테 비용을 떠안을 수 있다라고 언지를 했는데 그걸 듣고 계속 그냥 이렇게 사드 배치를 서둘렀다. 물론 작년 12월이면 박 대통령이 탄핵되어 있기 때문에 사드 문제에 대한 최고 의사결정 권한은 사실상 김관진 안보실장,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해왔겠죠. 민주당은 김 실장 등을 고발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보도한 언론의 내용에도 그런 문제는 있다고 봅니다. 지금 한미 간의 소파 협정에 따르면 그 소파 협정에 제5조부터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미국이 어떤 장비를 배치를 하려면 부지와 기반 시설은 한국이 제공하고 그 다음에 그 외의 모든 비용은 미국이 부담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성주 이 롯데 골프장은 부지잖아요. 그거는 우리 한국 정부가 제공하고 또 그 부지가 사드 배치용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라든지 각종 설계 간단한 공사 이런 부분들은 한국이 다 해주고 사드 자체의 비용뿐만 아니라 그 운용하는 병력에 들어가는 월급 또 숙식비 더 나아가서 사드를 운반해가 오는 비용 훈련 비용 이런 거는 다 미국이 한다라고 이 소파 주한미군의 지휘에 관한 협정 제5조에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미국이 사드의 문제를 가지고 한국의 비용을 증가하려면 이 조항을 개정해야 되는 건데요. 자, 근데 이 조항을 개정하려면 사드 비용 넣는 거 하나뿐만 아니라 지금 주한미군의 지위를 다시 설정하자. 주한미군의 범죄를 저질렀을 때 그 범죄에 대해서 한국이 관할권을 갖자. 주한미군의 기지 무상 사용은 안 된다. 여기에 돈을 받자 우리가. 더 나아가서 미군 기지 있는 지역에 환경 오염시킨 부분을 미국이 해결하게 하자. 이런 주장들을 지금 좌파나 야당 쪽에서 많이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다 새로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개정을 한번 뚜껑을 열면 판도라 상자처럼 수습 불가능이 되기 때문에 미국도 이 개정을 끓이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95년에 시작된 2차 이 소파 협정 개정안이 2001년까지 만 5년 이상을 끌었습니다. 자, 이거는 국가 간의 조약과 비슷한 협정입니다. 그러니까 국가 간의 협정을 개정하려 그러면 이 부분은 이 국회에서 동의도 받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개정을 해서 미국이 한국에 갖다 놓은 자기들이 쓰려고 갖다 놓은 사드를 한국 보고 비용을 더 내라고 하는 것은 이 법을 개정해야 가능한 것이고 그 다음에 개정하기 전까지는 그렇게 하고 싶어도 할 수 없고 한국이 필요하다면 미국이 사라고 권유는 할 수 있겠죠. 한미 간의 관계로 보면 강제로 사라고 무기를 권유할 수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여태까지 한국 정부가 미국이 안 팔겠다라는 무기를 우리한테 팔아라고 요구를 한 적은 많지만 미국이 특정 무기를 한국에 사라고 집어서 강요한 적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최신 무기는 한국이 팔아라 해도 미국이 안 팔고 있죠. 그 다음에 자기 정부가 야당으로 넘어갔다 칩시다. 미국이 이거 사드 비용 내라 하면 야당은 뭐라고 했습니까? 소파 협정상에 그렇게 안 돼 있다. 이렇게 놓으면 무슨 소리 하냐? 우리가 돈이 너무 많이 든다. 그러면 주한미군 주둔비 분담금에다가 2018년부터 다시 협상을 하니까 이 사드 비용을 얹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소파 협정 위반을 안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도로 가져가라. 그럼 한미관계는 깨어지겠죠. 그래서 미국도 그럴 가능성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미국이 현재 지금까지 이 트럼프가 지속적으로 사드 비용 문제를 찔끔찔끔 이야기를 하는 부분은 뭐냐? 이건 트럼프의 전략이라는 겁니다. 트럼프는 협상을 할 때 상대방이 좀 불리할 수 있는 거면 무조건 협상 카드로 다 넣어서 나중에 야 사드 우리가 막 그 한국에 돈 받아야 되는데 공짜로 해준 거 아니야? 부터 시작을 해서 한미 FTA 개정하거나 안 되면 없애버려. 이러면서 전부 판을 깰 듯이 내지는 돈을 마치 훨씬 많이 받아낼 것처럼 안 그러면 한국 상품에 미국 수출이 안 될 것처럼 뻥을 쳐놓고 그 다음에 어느 선에서 서로 합의를 하는 이런 부분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입니다. 오죽하면 트럼프가 남의 골프장 앞에 지금 판비치에 있는 그 골프장이 원래 미국의 유명한 식품회사가 소유하던 거였는데 그 골프장 앞에 섬에다가 흉물스러운 건물을 짓겠다고 해가지고 실제 좀 짓고 그래서 골프장을 3분의 1 가격으로 넘겨받았다는 사람이 트럼프라는 겁니다. 지독한 사람이죠. 트럼프가 스코틀랜드의 골프장을 살 때도 그런 식으로 예를 미겨갖고 샀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이 거래를 하는 방식, 딜을 하는 방식이 아예 몸에 그게 배어있는 사람이랍니다. 자, 어떤 나라하고 뭔 문제를 의논해야 되면 그거와 관련 있는 사안이든 전혀 아닌 딴 문제든 자기들이 좀 유리할 만한 카드는 다 끄집어내어서 쌓아놓고 한 개씩 던져놓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스트레스를 엄청 주놓고는 나중에 성동격서식으로 엉뚱한 걸 가지고 협상을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지금 이런 문제를 던지는데 그러면 트럼프는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던질 때는 걸려들지 않으려면 무관심한 척 있어야 되겠구나 해야 될 건데 아주 걸려 들어갔고 미국이 자 봐라 사드 값 내라 한다 처음부터 우리가 저거 공짜가 아니라 하지 않았느냐 이러면서 저거 마음대로 배치해 놓고 이제는 돈 내라고 한다 이런기 때문에 내가 반대했다 하고 신이 나서 떠듭니다. 이게 도움이 될까요? 전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맥마스터 보좌관은 1일 어제 사드와 관계된 것, 우리 동맹의 방위와 관계된 모든 것은 한국 또한 다른 동맹국과 마찬가지로 재협상하게 될 거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미국이 지금 나토 문제에 대해서요. 원래 나토는 냉전 시에 소련과 이 동독, 체코, 헝가리, 폴란드 이런 동구권이 공산권이 서구 유럽을 침략할까봐 집단적 방위 체제로서 북대서양 조약기구를 미국이 주도해서 만들고 거기에 사무국까지도 설치해서 미국이 지원하는 사람이 사무총장이 되어서 나토를 끌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엔 트럼프가 되고 난 다음에 나토 그거 말라 있냐 돈을 갖다 우리가 70%쯤 된다 귀찮다 없애버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이 난리가 났죠. EU를 중심으로 군대를 별도로 기동 타격대를 편성하니 어쩌니부터 시작해서 오히려 유럽이 나토를 유지시키자 트럼프가 유럽을 갱시해서 러시아한테 유럽을 던져주려고 하는 거냐 하고 발발발 쫄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나토를 탈퇴했다가 2002년인가 다시 들어갔어요. 그래서 프랑스도 나토 회원국입니다. 그래서 지금 유럽 나라들이 이 트럼프의 나토 없애버리지 하는 발언에 대해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나토를 없애려고 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나토가 너네들을 지키기 위해서 있는 건데 옛날처럼 우리가 방내 다니면서 전부 간섭을 해서 군기반장을 하던 시절은 지났고 나는 내 밥 먹고 살기도 어려우니까 이제 반장 안 할 거니까 너가 필요해서 하는 자경대 조직 같으면 그거 비용은 너가 내고 해라.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그 사람의 말을 갖다가 봐야 되는 게 아니라 뭘 이야기를 하려고 저러는가라는 분석을 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맥마스터는 이 트럼프 발언이 미국 국민을 향한 거고 너가 보고 돈 받으는 건 아니다 라고 해놓고는 하루 만에 아까 말한 대로 사드 비용 재협상이 필요하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한 겁니다. 맥마스터는 동맹과 관련된 모든 중요한 내용을 모두 재협상할 수 있다. 즉 2019년부터 적용되는 5년 단위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협상이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진행될 수 있다라는 걸 지금 암시한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죠. 우리가 1조 가까운 돈을 부담하는데 미국 측이 정액을 요구하면 국내에서는 사드 비용을 사드로 받아내는 게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받아낸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거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한국의 새 정부는 이걸 가지고 협상이 정치 이슈로 번지는 걸 원할 수도 있다는 거죠. 사드 반대하는 입장에 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트럼프는 어디로 튈지 모르는 겁니다. 현재 28,000명인 주한미군을 숫자를 확 줄인다든가 안 그러면 주 1미군에 5분 타격대입니까? 5분 대기조처럼 써버리는 그런 개념으로 조정을 해버리거나 안 그러면 미군을 철수한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안보 위기가 북한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이제는 미국하고 한국 관계가 파탄이 나서 올 수 있는데요. 이 과정에 트럼프는 한술 더 떴습니다. 트럼프는 김정은에게 꽤 영리한 녀석이다. 프리티 스마트 쿠키라는 말을 썼습니다. 쿠키라는 게 우리 먹는 이 비스켓 쿠키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거칠고 좀 똑똑한 놈이라는 뜻으로 쿠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제가 옛날에 키우던 개 이름이 쿠키였습니다. 자, 트럼프는 이 김정은이 어린 나이에 저렇게 권력 투쟁을 거쳐가지고 살벌한 북한에서 살아남아서 핵을 가지고 이렇게 협박을 하는 것을 보고 나름대로 꽤 영리한 녀석이다 이렇게 말만 했을 뿐인데 트럼프가 김정은을 이렇게 언급했다는 것은 한마디로 김정은과 협상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로도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사드 재협상해서 돈을 더 한국이 내라 가능성 없습니다. 주한미군 주둔비 인상 과연 크게 차이가 날까요? 제가 볼 때 최대치로 2, 3천억 정도 올려주면 무난하게 협상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내일 이 한국의 대사관, 미국의 워싱턴의 DC에 있는 이 한국 대사관에서 아마 한국에 근무하다가 리타이어 은퇴한 이 미국의 장성들을 초청해서 파티를 하는데 여기에 많은 이 미국의 국방부와 한마디로 군과 관련 있는 인물들이 초청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한국의 보훈처장도 가고 하는 행사로 알고 있는데요. 자, 정말로 미국의 이런 사드 문제나 또 앞으로 새 정부와 미국과의 벌어질 여러가지 트러블 문제들을 이해하고 싶다면요. 왜 그러는지 그런 자리에서 사적으로 허심탄회하게 술이라도 2차로 가서 한잔하면서 알아보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겁니다. 핵심은요. 사드 문제나 그 돈 문제가 아니라 자기 한국 정권이 미국하고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라는 부분을 가지고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 정권에 사후적으로 끌려가게 되는 모습을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돼가지고 미국에 대해서 놓으라 하겠어.
미국 안 가. 중국부터 먼저 가. 되기 전에는 미국부터 먼저 가야지요. 아이 노라고 한 말은 그건 그냥 그럼 다 예스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하면서 둘러대고 우클릭 하는 척 했지만 되고 나면 그때부터 목에 빳빳하게 힘주고 사드 갖고 가라 그래. 이제 요런 소리들이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미국은 볼 겁니다. 미국 뭐 전시작전권 넘겨줘. MD 안 해. 우리는 KAMD가 이제 매사를 이렇게 갈 수 있죠. 일본하고 맺은 한일 군사정보 공유협정 폐기해버려. 자, 이럴 때 미국은 그 말을 했다고 보복한다고 보여주면 사람이 찌질하고 쪼존해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오기 전에 던질 수 있는 카드를 다 던지는 거예요. 내 옛날에 말했잖냐. 네 대통령 되기 전에. 뭐라 그랬어? 한미 FTA 전부 재협상해야 된다. 반덤핑 관세 세게 때릴 수 있다. 수입 제한 조치할 수도 있다. 부터 사드 비용 올리고 주한미군 주둔비 올리고 다 해라. 자, 이것이 미국의 전략인 겁니다. 그러면 이런 상대의 전략을 눈치를 채고 정말 입조심 말조심을 하면서 신중히 말려들지 않으려고 해야 될 건데 트럼프가 썩 김정은이까지 칭찬도 했어요. 꽤 똑똑한 놈이라고. 그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한국의 대통령 될 사람은 꽤 멍청한 놈일 수도 있다. 이 말로도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트럼프의 말을 이렇게 해석하려고 드는 게 아니라 왜 그런 상황이 되었는가 하는 상황을 분석해야 되는 것이 지금 대통령 해먹겠다는 사람의 제대로 된 자세입니다.